2차전지 업종은 당장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약간 시차를 두고 가격은 바닥권에 들어왔습니다.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들이 돌아가면서 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 제가 판단한다면 다음 순번은 전기전자 상황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7배, 10배 오른 주식을 들고 또 7배, 10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거는 위험하죠. 지금 요 앞전에 그 김동엽 대표하고 이제 잠깐 방송을 좀 찍었는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공매도 근절될 때까지 이거를 시행하겠다. 그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환매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못 버티는 거니까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 사실 정직하게 공매도를 한다면요. 업팅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매도를 이걸 찍어 누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매도를 이제 금지를 한 부분은 금지를 해서 올라간 건지 사실 미국장 피봇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래서 하여튼 여러 시각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 네. 2차 전지주가 지금 환매가 생각보다 안 들어오면서 이 가격대가 이제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데, 네. 딱 결론적으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2차 전지 인버스 치면 실수다. 아 그렇죠. 지금은 인버스를 칠 때가 아니라 저점에서 모아나가야 될 때다. 그게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뭐 기간 조정은 있을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 그 얘기야.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버텨내면 이제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그리고 이제 내년쯤 돼서 금리 인하되고 전기차 판매 늘어나고 수요 다시 살아나면 거기다 이제 메탈값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환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일 때가 사실은 그 바닥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도 대표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예. 그 공매도 얘기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환매수 안 합니다.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공매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환매수를 하는지를 판단해 드리면 지금 제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초 뭐 20만 원, 30만 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규모가 대략 제 기억으로 한 30만 주, 40만 주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 수준에서의 그냥 공매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어디서 늘어났냐? 180만 주까지 늘어났거든요. 어디서 늘어났냐면 이 고점 있죠. 두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고점 꺾인 이후에 매도를 하고 공매도에 들어오거든요. 고점 꺾이고 나서 이 5월, 6월 여기서 공매도가 18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무려 150만 주를 여기서 공매도를 쳤죠. 꺾인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위로의 상방으로 전환해 버렸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 붐이 일어나면서 상방으로 전환됐고 외국인의 공매도가 환매수가 나오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7월, 8월 구간입니다. 여기. 왜 여기서 환매수를 손절이죠. 왜 환매수를 했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철저하게 그 데이터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었으면 추세가 바뀐 대로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가 나가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하는 날부터 환매가 네. 크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10만 주, 100만 주 이하로 아마 물량 확 줄여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180만 주거든요, 현재. 규제가 나왔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최근래에서 이 저점 부근 있죠. 이 깨지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여기서 물량 확 늘려버렸습니다. 추세 바뀌었다 이거죠. 여기서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합니다. 고점에 추세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고점에 매수하는 거고요. 저점에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하면 저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그러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고 180만 주 에코프로에 한해서 과연 언제 이게 환매수가 나오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렇지. 얘네들 안 팝니다. 그 조달 금리가 지금 한 4, 5% 할 겁니다. 연간 단위로 해서 그 금융비용만 지불하면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언제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9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돌파하면서 이제 방향이 위로 위로 잡혔을 딱 때. 잡혔을 때 이때 슈팅 구간에서 100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이때 환매가 쫙 진행될 겁니다. 그 환매가 진행되는 시점은 2차전지 업종들은 지금 바로 그 주가의 추세 전환 나타나기 힘들고요. 저 판단할 때는 지금 안착과 단계거든요. 지금 가격이 뭐 70만 원, 80만 원 사이에서 안착과 단계가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서 내년 1, 2월 이 정도 수준의 기간차를 가지게 된다라면 이때 이제 전환점이 되고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이 나오고 기존에 쌓아놨던 공매도가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100만 원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당장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약간 시차를 두고 가격은 바닥권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하락할 부분보다는 횡보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는 이런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 나오셔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 공매도 언제쯤 나올까 환매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자동차 뭐 좋은 건 알겠는데 피크다운 아니겠냐. 그래서 뭐 오를 수 있겠냐라는 게 사실 며칠 전의 분위기였는데 네. 확 근데 그만큼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모멘텀으로 올릴 만한 게 별로 안 보이긴 했어요. 그렇죠. 다들 실적이 깨져가지고 혹은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쇼크들로 인해서 아 역시 주식은 실적이야. 이걸로 생각이 확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얘기하시죠, 김대중 실적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헤어질 결심. 네. 헤어질 벌써요? 헤어질 결심 누가 그러셨더라? 헤어질 결심할 때라고. 왜냐하면 잘 한번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부장 내에서 순환이 한번 돌았어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소재주, 한솔 케미칼, 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였거든요. 네. 최근에 이들 종목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만들어줬어요. 네. 장비단의 종목들은 이미 뭐 주가 만들어졌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장비단에서 많이 주가를 올렸죠. 근데 실적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실적단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부장의 그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오테크니스라든가 그렇지. IS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삼성의 감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간에 반도체다는 소부장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저는 한미반도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내에서 HBM 관련 한미반도체가 가장 유명하죠.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실적과 전체 상황을 이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올해 2분기에 대략 한 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어요. 이번 3분기에 대략 한 310억인데 3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작년도 2분기에 1,200억 정도 했고요. 3분기에는 한 800억 정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산이라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2분기 대비해 3분기 실적이 감소했어요. 왜? AI 반도체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왜 감소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최근 뭐 2분기, 3분기 AI 반도체 쪽에 매출 증가되면서 부분 이제 개선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AI 반도체, 서버 반도체, HBM, 뭐 DDR5 뭐 엄청나게 엔비디아에 수출할 것 같고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하이닉스 매출에 그 AI 반도체 부분이 지금 현재 차지하는 부분이 10% 수준입니다. 맞아요. HBM 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클 거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죠. 지금은 10%지만 내년 되면 30% 되고 내후년 되면 한 50%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의 상향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겠죠. 지금 그 서버 반도체, 이 서버 반도체 단에서 이 교체 주기가 도래한 반도체들을 이제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교체 주기가 사용 연한이 다 된 반도체들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서버 반도체, AI 반도체로 전환하는 그 작년 올해 비중이 한 17%, 20% 정도 됩니다.
2025년도에 35% 됩니다. 2030년도까지 100%이 AI 반도체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17% 완료됐어요. 그러면 2025년이면 앞으로 2년 동안 2배치가 성장을 하긴 할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러면 하이닉스 매출단에서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전체 매출 10%인데 좀 늘겠죠. 근데 우리가 AI 반도체가 만능인 것처럼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데 좀 이제는 진정하게 컴다운해서 과연 이 실적이 제대로 된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재단까지의 주가 흐름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올라왔던 장비단 그리고 그 AI 반도체 관련 후공정 내에서의 등등의 여러 가지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제는 가지고 있다는 대부분 이시령 구간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뭐 완전 고점 수준에서 가격이 아니고 고점 라인에 걸쳐 있으니까 지금 수준에 현금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들이 돌아가면서 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 제가 판단한다면 다음 순번은 전기전자 상황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LG전자는 오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지만 삼성전기는 조만간 움직일 자리가 됐고요. PCB로 한번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 PCB 업체가 전기전자가 움직일 때 요 단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종목 교체하는 그 타이밍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 소비장 내에서 종목들 순환도 다 돌았고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차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장은 이제 좀 놓아줄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그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들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 네. 근데 모든 그 보면은 끊임없이 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조정받는 기간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정이 많이 오른 주식들은 보통 막 40~50%가 네, 돼버리니까 한 40% 좀 깜짝 놀라죠. 네. 그 들고 있으신 분들 마냥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거야 이런 걸로 들고 갔다가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네. 결국 승부가 거기서 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챗GPT라는 걸 통해서 생성형 AI로 이제 막 사용이 되지만 네. 결국 이것을 응용한 비즈니스, 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렇죠. 어떠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얼마나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대감으로 갔다가 일단 또 다시 한번 꺼졌다가 이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그 산업의 어떤 바닥을 다지는 기간 후에 다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향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도 사실 위험한 그 생각이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반도체 섹터 자체가 네. 성장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연 성장률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그 교체 주기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신규로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반도체 수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저전력 그 발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발열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트 그 비용 처리 비용을 이제 낮출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향후 바꾼 이후에 나오는 그 고정비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이게 득이다 싶을 때는 이게 교체가 막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뭐 미래에는 더 많이 쓰면 썼지 이게 사양 산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장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무겁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니 그 성장 섹터는 인정을 하지.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고민하는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뭐 관련된 주들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핫한 종목들 그 밸류에이션의 전 측면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땡겨서 왔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만큼 그렇게 땡겼다 하면 저는 좀 우려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이 초에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한미도 거의 10배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만 좀 특이하게 지금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이제 저도 여기 나와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밸류를 생각하면 추세는 분명히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밸류를 생각하면 못 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격단을 얘기 드리면서 요거 넘어가면 추세가 바뀌니까 그러면 그때는 매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한참 고점의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나는 저 차트 보면은 나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 추세가 아직 무너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아까 이거 뭐 이렇게 섹터별로 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이제 도는데 그게 경기 민감주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딱 우리나라를 봤을 때 금리 인하될 때 이제 당연히 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의 돈 이동도 생길 텐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볼 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자동차 하나, 그 다음에 당연히 성장하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단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성장은. 네. 어차피 한국에 지금 돈 잘 벌릴 거라고 앞으로 더 돈을 벌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니까 네. 다 성장은 있죠. 그렇죠. 단지 그 성장성 내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냐 그 기대치를 반영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 의해서 네. 그런 분들 뭐 잘 치고 빠지는 우리 이주연 대표처럼 이러는 분들이야 뭐 이상하면 촥촥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네네. 있는데 잘 모르고 앞으로 이 시점, 그러니까 1년 전에 반도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분들과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7배, 10배 오른 주식을 들고 또 7배, 10배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다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그거는 거죠. 위험하죠. 그건 100% 이건 2차 전지도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그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똑같은 한미 반도체인데요. 부담스러웁시다면 차트를 좀 짧게 해서 보시면 아이, 부담스럽습니다. 안 올라간 것처럼. 안 올라간구만. 이렇게 보시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길게 해버리면 진짜 무섭죠, 무서워. 어마어마하게 네. 올라왔어요, 사실. 무섭습니다. 6배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반도체 섹터 전부 다를 지금은 안 본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이 장비, 그다음에 소재, 요 후공정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순환이 돌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 그 2차 전지가 상승했을 때 주도했던 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갔던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대나 그때 어떤 게 움직였냐면 또 다른 것들이 움직였어요. 2차 전지 딴에서. 음극재 막 이렇게 예, 움직였죠. 음극재가 또 예.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희한한 것들 다 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밑에 단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공부해가지고 보신다라면 조정 시는 저는 매수 구간이다 여전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거의 문제는 우리가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수급이 쏠리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기열을 좀 이렇게 놓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그런 하이에서 이렇게 뭐 리스크 요인 혹은 뭐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좀 투자가 이렇게 좀 민첩하고 탁 센스 있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라면 평범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러지 않은 시기열을 조금 넓혀서 상승할 수 있는 주식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 다 좋다고 하는 쪽에만 나도 같이 자꾸 들어가. 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아,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이라고. 어. 그런 거 있잖아. 그 증권사 광고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전에 이제 광고했었죠. 뭐 그것도 1년 맞는 말이면서 그냥 하나의 관점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져보자. 뭐 그런 걸로.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